저희 가정을 충분히 증대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부득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자녀 셋을 양육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예전보다 가정에 소홀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저와 아이들은 남편을 충분히 이해하고 응원하고 있는 아주 평범한 가정입니다. 저는 저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으로 남편 정치 생활에 오점이 되지 않기 위해 매사에 신중하고 진중하게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느 부부와 다르지 않게 때로는 부부 간의 사소한 말다툼도 합니다. 그날은 다른 날과 다르게 다소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전쟁이 길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알려진 것처럼 폭행이나 폭력은 없었습니다. 이번 일로 남편은 일순간 가정폭력범으로 전락해버렸고 수많은 시민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로하신 시부모님은 먼저 누우셨고 남은 가족들도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체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어떤 말도 안 되는 거짓을 사실로 동갑되어 한순간에 한 가정이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저희 남편이 정치를 잘못하면 질타해 주시고 더 이상 거짓된 정보로 저희 가정을 흔들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멈춰 주십시오.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의장님하고 사모님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경찰과의 대치 시간 그리고 문을 열어줬다 안 열어줬다 또한 지금 가정폭력으로 논산경찰서에 아마 이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민감해서 말씀들을 안 하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저도 모 매체에서 나온 그 자료를 보고 알게 됐는데요. 배치를 했다. 전혀 저나 저희 집사람 기억으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이 공동 현관이 있고 이제 개별 현관이 있는데 제가 문도 열어주고 다 했어요. 배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두 번째 질문한 것이 뭐냐면 현재 논산경찰서에 제가 알기로는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해명 한번 해주시죠. 지금 배포해드린 그 자료에 그날의 모든 그 과정들이 다 저희 아내가 직접 기록을 해서 지금 나눠드렸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저희 아내에게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가 저랑 통화가 안 돼서 그런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경찰관이 있는 앞에서 바로 언니랑 통화하고 언니한테 아무 일 없다고 얘기를 했고 경찰관도 그러면 저희는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간 게 1차였고요. 그 다음번에도 이제 유인물에 저희가 이제 자세한 건 적었지만 2차 때도 남편이랑 제가 휴대폰을 찾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공동 현관문에서 그분들을 뵀어요. 그래서 했더니 2차 신고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남편분하고 얘기를 하길래 저는 이제 휴대폰을 찾기 위해서 갔는데 그래도 2차 신고이기 때문에 저를 분리를 시켜야 된다. 잠깐 트럭에 공고차에 타라고 해서 탑승을 했고 언니분이 다시 전화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언니가 연락이 안 돼서 저랑 계속 통화를 잘 하는 분인데 잘 안 돼서 그런 거 놀래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휴대폰이 없다. 그래서 그 경찰분한테 직접 전화기를 빌려서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언니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았냐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아무 일 없다 하고 휴대폰 끝내고 이제 해서 저는 그러면 언니가 놀래서 전화를 한 거니까 언니 그 불안함을 해소했으니까 저는 집에 가겠다고 했는데도 굳이 언니는 불안해서 한번 출동해달라고 한 거를 신고로 본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를 분리시켜야 되니 지구대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폭력은 없었다. 집에 가고 싶다 했더니 그분이 계속 안 된다. 분리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경찰 매뉴얼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 가지고 했는데 1차 그렇게 해서 저 이제 언니가 이제 계속 여기는 친척도 없고 자기가 바로 와볼 수도 없으니까 불안해서 그런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시간대에도 그럼 저는 시댁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그 경찰분이 이 시간에 경찰 시댁으로 가면 부모님들이 불안해하니까 본인들이 처음에는 그 영무대에 있는 모텔로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텔은 저는 싫다. 그러면은 그렇게 했더니 저 곰곰이 생각하니까 사무실이 제일 괜찮을 것 같아서 사무실까지 와서 자고 기다리다가 저는 남편이 너무 걱정되니까 그 시간에 1시간 반 이상 걸어서 시청에서 걸어서 저희 집까지 가서 남편 있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있고 진술은 전혀 없었고 안 그래도 어제도 그 수사하신 분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 접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2차에 대해서 얘기해서는 신고 당시 때부터 폭력이 없었다. 그리고 집에 가고 싶다. 일관되게 주장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굳이 이거를 신고 하나만으로 접수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본인이 2차 신고이기 때문에 접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명절 앞두고 굉장히 다들 바쁘신 시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셔서 너무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선 제 부덕의 토치로 가정 내에 일어난 일이 당장 밖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아 사과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저도 그동안 여기 계신 언론인분들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그리고 특정 시기 관계없이 저에 대한 루머 제가 일일이 대응한 적 없다라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숨겨둔 자식이 있고 여자가 있고 별의별 얘기 많았고 그동안 저희 가족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사실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많은 정치인이나 노출된 사람들은 본인의 가해지는 그런 허위 사실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감내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저도 아까 우리 최순실 국장님 말씀처럼 저 깊게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무슨 죄입니까? 저희 아내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대기자님들께서는 저희 부친도 알고 계실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님 어머니 다 몸져 누우셨고요. 고등학교 다니는 딸아이는 친구들 수군거리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견딜 수 있습니다. 금수도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싸웁니다. 하물며 사람인 제가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정치인이 전에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저희 아내의 남편입니다. 제가 이번 일을 제가 부족하고 제가 모자라서 생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풀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저 뒤에 와 계신 그 홍경화 기자님께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하고 통화하셨죠? 예. 그날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사실 무근이다. 아내에게 직접 물어봐라. 물론 이 얘기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 자초지종 다 설명드렸잖아요. 예. 더 길게요. 예. 혹시 경찰에게 확인하셨습니까? 그리고 아니, 경찰에게 확인하셨는지만 한번 말씀 좀 대답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회장님 지금 제 기사에서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있습니다. 주세요. 일단 제가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경찰에게 이 내용 그런 건 나중에 확인하셨어요? 말씀하시고요. 제가 어디에서 취재를 어떤 했든지 근거로? 취재원이 누군지는 제가 회장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경찰에게 확인을 했는지만 묻는 겁니다. 취재원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 취재원 보호하는 것은 기자의 의무입니다.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그리고 각각 112에 신고가 됐다고 하셨는데 기사에 예. 맞습니까? 문제되는 부분만 지적해 주세요. 112에 신고가 두 번 8시, 오전 2시 시간이 다를 수는 있겠죠. 아니요, 시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두 번 되는 거는 확인되는 사실 아닙니까? 오늘 지금 확인하시잖아요. 지금 그거 어디서 확인하셨습니까? 취재원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몇 번 물어보시고 사실이 취재원은 아닙니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 취재원이 신고를 발표하라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 내용을 말씀드릴 수 확인하자는 없다고 지금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 중에 기사 내용 중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112로 두 번 신고가 된 게 아닙니다. 예. 첫 번째는 112로 신고된 게 맞습니다. 네. 두 번째는 첫 번째 신고가 끝나고 현장에 출동했던 지구대에서 그 자리에 지구대 경찰관이 저희 포항에 사는 처형한테 전화를 해주고 지구대 번호로 혹시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을 달라. 두 번째로 전화한 건 지구대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 예. 그러면 두 번 신고했는 건 맞는 거고 그거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112로 두 번 했다. 그거는 한 번은 112, 한 번은 지구대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 말씀 드리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기사가 나가자마자 이 기사를 비서실의 김영신 그리고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창근 회장 이 사람들이 퍼나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제 휴대폰에 그 확보해놨습니다. 본인들이 떳떳하면은 본인들 저를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들 휴대폰 제출하시고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심지어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은 집회 신고하겠답니다. 와이프 폭력한 저를 비난하는 이 정도로 상황이 이 정도였기 때문에 제가 그 기사가 시발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밖에서 들리는 저 방송 누군지 아실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누굴 탓하고 원망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일단 제 탓입니다. 일단 이렇게 혼란이 벌어진 게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제가 저의 부족함이고 다툰 거 사실이고요. 아내를 폭행한 이런 화령치안으로 묘사되는 일은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사실관계를 좀 바로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 가족들이 지금 이 고통 속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거면 저는 됩니다. 결국 성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